네, 안녕하세요. 김승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옛날에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뭘 저런 말을 하고 있나 이랬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죽겠는데 여기까지 오면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일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과학 행정을 할까, 어떤 알고리즘을 쓸까,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일을 할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 요즘 슬로건들 많잖아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요즘에 좀 AI 관련된 그림 이런 거 좀 최근 일주일간 디퓨전 모델 이런 거에서 참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항상 저는 이제 PPT 배경 뭐 들어갈까 좀 고민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노벨 AI라는 이제 디퓨전 모델 그걸로 한번 PPT에 들어갈 그림을 좀 가져가 낼까 해가지고 생성을 한 거예요. 참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탐색하고 이 구도는 좀 아닌데 이거는 저작권이 이런데 이래가지고 좀 만드니까 좀 기존에 없던 이미지이기도 하고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는 링크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조금 밑에 있어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하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2017년에 이렇게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법안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은 이렇게 연결, 통합 이렇게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사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교육을 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을 진짜 이 자료가 나올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제가 데이터 분석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교육을 참 많이 하는데 보통 연평균 1000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정말 많이 찾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이제 DX라고 해가지고 또 부서 해석도 하고 하는데 이게 참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제대로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쭤봤습니다. 저도 경력을 사실 빅데이터 팀, 그러니까 기상청 빅데이터 팀보다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공공 조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 됐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직에 계신 이제 공무원 일 하시는 분들께도 지금 뭐가 좀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배움터 이렇게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서부가 주기적으로 직접 개별 취합을 한다. 이거는 관리자 뭐가 있으면은 금방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절약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 조금 아쉽다. 이런 뭔가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절차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고찰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개선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요청 자료 데이터는 같은데 형식만 바뀌는 경우 이러면은 또 가끔 가다가 또 같은 거 전에 줬던 걸 그대로 주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화내는 분도 있어요. 안에 들어간 숫자는 똑같은데 왜 그러시지?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수행 과제와 매우 유사한 과제를 재수행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새로운 거를 자꾸 요청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다음 성과를 뭘로 내야 되냐 이런 거 참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4번, 5번은 이거는 꼭 공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조직에 있든지 참 이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무슨 일을 여럿이서 같이 하는데 최종 막 이거 어디냐?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바꿨는데요. 제가 여기서 바꿨는데 어디 갔죠? 이러면서 못 찾고
그런 것들 막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좀 기획단에서 우리가 좀 똑똑하게 머리를 좀 굴려서 이걸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비과학적 행정에서 이제 과학적 행정으로 슬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과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 과정 과연 효과적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굳이 알파이썬 안 쓰고 엑셀 써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엑셀 없이도 뭐 하고 이렇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다 엑셀 그러고, 그 다음에 알파이썬 아무리 쉽다 어디 광고 나오면은 뭐 한 달 만에 끝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달 만에 끝나는 거는 뭐 하루에 15시간 공부 기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로 똑똑해서 이제 3시간씩만 투자해도 30일 만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데 이제 역량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말고 그냥 있는 도구로 조금만 잘하면 해결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과제의 향후 연계성은 고려되어 있는가, 이게 그런 좀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에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면 어떨까. 이게 뭔가 고도화 모델이라든지 이거를 수행하게 되면은 다음 이거에서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까. 기왕이면은 제한된 예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즘 이것도 참 말이 많죠. 그러니까 막 그 옮겨왔는데 파일이 없어요. 혹시 그 전에 일할 때 쓰던 파일 어딨나요? 지웠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 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아무리 과학적 행정을 뭐 하고 효율을 최적화하고 그런데 안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때까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이 날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일할 때도 어디에다 이제 자료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게 이제 그 자료가 그 프로젝트가 한 15억짜리인가 이런 프로젝트 산출물이었는데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다면 논문인 거 보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시더니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물론 뭐 이것저것 빠진 거 모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냥 체계적으로 좀 잘 정리되고 됐다면은 그렇게 고생한 산출물 우리가 좀 더 빨리 찾고 체계적으로 찾고, 우리 뭐 인덱싱 이런 말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그런 걸 좀 더 개선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어디 그 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물론 뭐 직무마다 다르겠지만은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직접 손으로 뭐 안 하더라도 엑셀만 쓰더라도 이거는 이런 거다. 아까 무슨 이제 AI 쉐어링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딱 듣고 저는 사실 오늘 그걸 처음 들었지만은 이전에 이제 텐서플로우 허브라든지 그런 게 이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구나 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이해력, 그 다음에 또는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물론 직접 R이나 파이썬 이런 걸 써가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이런 거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터무니없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우리 이제 이런 프로젝트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데이터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 단계에서 하고 했는데 이미 도장 뻥뻥 다치고 이제 다 시작하자 했는데 뭐 없어요. 이러면은 되돌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뭐 조달하고 이런 거 일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까지 좀 염두해서 길게 잡아두고, 그렇게 좀 조직의 전문성이 없다면은 누군가를 불러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대안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가, 이건 좀 공공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요. 물론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특히 전국에 비해서도 이제 뭐 서울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참 잘 돼 있어서 저도 교육을 할 때 그쪽 데이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그 또 주로 쓰는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 좀 보면은 여기가 비어있고 저기가 비어있고 좀 뭔가 맞는데? 뭔가 데이터 공유된 건 맞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앞으로 나아갈 길이죠. 이제 과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여러 공모전들 정말 많고요. 그렇죠? 그런 걸 사례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행정이 되기 위한 P.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이란 말을 좀 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순 반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요즘에 이거를 갖다가 RPA, 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렇게 있죠. 뭔가 업무 자동화예요, 업무 자동화. 이전에는 이게 엑셀 매크로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착착착 취합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는 게 엑셀을 넘어서서 뭔가 사실상 우리가 컴퓨터로 마우스, 키보드 누르는 거를 사실 자동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기술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죠. 이게 1시간 만에 뚝딱 맞을 수 있냐, 뭐 한 달짜리 프로젝트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도출하는 거는 뭔가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 AI 무슨 통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기존에 우리가 민맥스 에버리지 평균 이런 간단한 기술 통계를 가지고도 좀 어려웠던 그런 거를 좀 뽑아보자.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얻지 못할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올 거다 하는 게 그렇고, 사실상 요 두 개 때문에 RPA를 선호하는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알고리즘 교육을 선호하는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인수인계 얘기했던 그런 조치들 좀 이거 파일 지우고 가면은 너무 안 됐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규 과제 수행지에서 산출물 검토. 요즘에 사실상 이런 이때까지 이제 작성했던 글들, 뭐 논문들 이게 어떻게 이제 다른 문서와 얼마나 겹치는지. 그럼 사실상 산출물 같은 경우도 최종 보고서가 있으면은 이전에 최종 보고서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좀 비교하면은 유사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유사도가 이렇게 높은데 과연 이것을 새로 수행할 그러게 되냐라는 거를 재검토하고 이게 많이 겹치지만 이거는 충분히 신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뭐 사회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및 검토를 위한 장치 및 기준하는 말은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 품질.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사실 뭐 그 RPA는 좀 괜찮아요. 특히 요즘 AI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이런 걸 생각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알고리즘 써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최신의 좋은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뭐다? 데이터 품질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다 썩은 야채, 상한 고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이게 맛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야 충분한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상 이 데이터, 품질 좋은 데이터를 이렇게 잘 공급할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정부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충분히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잘 해줘야지 그것을 국민이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많이들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가 참 제대로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통일된 서식, 메타데이터, 해상도, 결측치 비율, 결합 연계 이런 게 있습니다. 통일된 서식은 역시나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이게 그냥 엑셀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저것도 뭐 표가 있고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거랑 좀 떨어져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엑셀만 쓸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엑셀에서 매크로를 짠다거나 뭔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를 다 캐치를 해줘야 돼요. 이건 어떤 거는 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어떤 거는 띄어졌을 수 있다. 어떤 거는 셀 경합이 됐을 수 있다. 이런 거 다 규칙을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머신 리더블 데이터. 그러니까 기계가 그러니까 코드로 짜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참 좋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서식이 통일되어 있어요.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이 표는 몇 페이지, 이 표는 몇 페이지 아래쪽, 이거는 요약은 마지막 장에 뭐 이런 것들이 규칙성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좀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뭔가 분석에다 갖다가 쓸 때 그 이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다시 코드를 서로 다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 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규칙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관계자들이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아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건 어디 이제 금융 어디 레포트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 보니까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공 뭐 어쩌고 금융 어쩌고 데이터를 제공한다는데 PDF로 줘요. 아니 우리는 요 그래프 안에 들은 요 숫자 지금 엑셀 표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색칠은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이쁜 거 좋긴 한데 진짜 우리가 이거를 재가공하고 활용을 하려면은 이 표를 그린 원본 데이터라든지 취합을 하기 전에 더 원본 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은 이거를 근간으로 다른 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롭게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공된 게 머신 리더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메타데이터.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뜻인지 실제로 데이터 들어있지만은 보통 별 문서가 없으면 유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겠지, 저건 저렇겠지. 그럼 코드 짜다 보면은 분석할 때 에러가 났어. 왜 안 되지? 그럼 보니까 여기는 반대로 써져 있네. 여기는 뭐 비어 있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디는 비어 있을 것이다. 어디는 형식이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옆에다가 뭔가 이런 식으로 비고 이런 식으로 좀 써주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또 같이 왜냐면은 이걸 모르는 상태로 계속 그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과의 신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식을 연월일이 아니라 연일월로 이렇게 실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냈다.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하도 커서 다 검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검증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디서든지 실수가 나거나 이제 잘못된 결과로 막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게 참 어렵고 과연 우리가 계속 신뢰를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해상도 있습니다. 해상도. 옛날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12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12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12년치나 모으셨어요? 우리가 1시간마다 기록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1시간마다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잘 할 수 있겠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엑셀 파일을 딱 온 거예요. 근데 용량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13줄 있는 거예요. 뭐야? 이래가지고 전화해봤더니 저희가 그 최근 거는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2년치 다 한 2년 전부터는 연 단위로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모니터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에서 해상도란 보통 이제 공간 해상도, 시간 해상도 그림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테지만은 이게 뭐 국가 단위로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옛날에 이제 한창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국가별로 막 취합해서 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뭐 읍면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좀 촘촘하게 공간에서 촘촘하게 기록이 된 것들. 그래야지 진짜 딱 내가 사는 그 근처 지역의 뭐는 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겠고 시간에서 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 시 단위 이렇게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을수록 해상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해상도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해상도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자료를 요약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꾸로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이터랑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아까 그것처럼 연 단위로 뭔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연 단위로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우리는 일 단위로 뭐가 바뀌는 거
뭐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사람들이 뭐 검색량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동인구나 이런 걸 잘 보고 싶은데 데이터가 1단위 뭐 시간 단위로 하고 싶은데 뭐 월 단위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분석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단위로 추이를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 변화가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석을 할 때는 해상도가 내가 구할 수 있는 해상도 중에 가장 높은 해상도를 구해서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를 권장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항목별 제공이 아니라 충분한 해상도를 가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또한 데이터 품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팩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측치 비율이에요. 이제 지인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타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1억 건을 받았대요. 1억 건을 받아서 야 이거 가지고 이 땡땡씨 뭐 머신러닝 하실 수 있다면서요. 이러면서 줬다는데 딱 열어보니까 하도 비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1억 건인데 뭐 구멍이 막 90% 뚫려있고 이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껍데기만 줬고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몇 건이 있다고 물론 단순히 겉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딱 열어보면 아이고 이거 완전 비어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표를 갖다가. 그 다음에 결합 연계. 뭔가 이게 데이터가 이제 거래가 되는 플랫폼이 이제 생기고 하면서 도대체 이 데이터는 얼마짜리일까?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뭐 사건 사고나 이런 거 보면은 데이터 유출 뭐 보안 사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 개인정보를 털어가요. 다른 정보들은 다 개인정보 얘기가 나와요. 왜냐? 그 개인정보에는 많은 자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사는 지역, 이름, 이메일 이런 것들은 다른 데이터랑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붙일 수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종 간 데이터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 통신사, 그 다음에 카드사 이런 이제 금융권 쪽의 데이터가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지금 생산하는 데이터가 다른 그런 거랑 얼마나 잘 붙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키, 프라이머리 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핵심 컬럼이 그게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좀 잘 연계가 되도록 해줄 수 있느냐. 특히 그 공공 데이터 중에 이거 참 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뭔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문을 열고 언제 닫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진료를 받겠다, 아니면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된다, 뭐 이러면은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지도로 서비스를 하고 뭐 제공을 하고 싶고 뭔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도에다가 같이 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것을 지도 서비스에다가 병원 이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위치 가져와서 그 주소지나 아니면 주소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주소지를 갖다가 위경도 좌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지도에다가 입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글 주소라도 쫙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한글 주소와 위경도 좌표가 옆에 적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하 이런 이제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정리하기도 용이할 테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또 가공이 용이할 테고, 그러면 또 한 지자체에서 한 행정구역에서 했으면은 시 단위로 도 단위로 딱 완성된 게 있어야 될 텐데, 취합을 해보면은 한 이제 행정구 시공구가 뭐 한 10개 있다. 그러면 3개 정도는 그 정보가 있고 7개는 없어요. 그러면 지도에 다 뿌리려면은 그 오를 새로 수집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을 때는 뭔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일단 생산하기 바빴다면 우리가 좀 이제 검토를 해서 새로운 거를 뭔가 하는 것보다 기존 데이터를 정비하고 보완하는데 좀 더 역량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좀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네,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이렇게 첫 번째 부터 데이터 품질까지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